KF21 전력에서 LRU 공급망은 단순한 부품 확보를 넘어 리스크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정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복수의 공급 경로를 확보하거나 대체 가능한 부품을 준비할 경우 안정성은 크게 향상됩니다.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정비 과정은 지연 없이 진행됩니다. 특히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2중, 3중의 공급선을 확보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운용을 지속할 수 있으며 이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품 수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경우 공급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대응 속도 역시 크게 향상됩니다. 중정비, 즉 MRO 시설 구축은 장기 운용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체를 분해하고 주요 구조를 점검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기체 수명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시설을 구축할 경우 정비 일정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정비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경우 작업 정확도는 점점 높아지며 이는 장기적인 정비 품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정비 공정이 표준화될수록 작업 편차가 줄어들고 전체 운용 안정성도 함께 강화됩니다. 민간 참여 모델은 MRO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항공산업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경우 정비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군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할수록 정비 효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는 전력 운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전문 분야별로 민간 역량이 투입될 경우 특정 작업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이는 전체 정비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력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도 함께 이루어지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정비 역량이 더욱 강화됩니다. KF21은 국내 기업 참여를 기반으로 이러한 협력 구조를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품 생산과 정비 기술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유지 능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내 기술과 인력이 결합될수록 전력 완성도는 점차 향상됩니다. 또한 개발 단계부터 참여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에 관여할 경우 기술 연속성이 유지되며 이는 정비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중심의 운영 구조가 강화될수록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 능력 역시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MRO 시설 부족이나 협력 구조 미흡으로 인해 정비 지연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전력에서는 부품 공급 문제와 정비 인력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가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 정비 기능이 집중되면서 이동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협력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전체 정비 일정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유지보수 체계 전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KF21을 중심으로 한 정비 주기 최적화, 예측 정비, LRU 공급망, 그리고 MRO 구축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각 요소가 균형 있게 작동할수록 전력 운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방산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기술과 인력이 결합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될수록 전력 운용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며 이는 안정적인 작전 수행 능력으로 직결됩니다. KF21 전력에서 정비주기 최적화는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전력 유지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정한 주기에 맞춰 정비를 수행하는 방식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만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기체마다 사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같은 비행 시간이라도 임무 강도와 환경에 따라 부품 상태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정비나 반대로 필요한 정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비 주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수록 기체 가용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임무 유형에 따라 정비 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경우 기체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운용 안정성 확보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비행 프로파일별 데이터를 구분해 관리할 수 있을 경우 특정 임무에 따른 부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정비 기준의 정밀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예측 정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체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품 상태를 분석하고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교체나 점검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이 적용될 경우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한 작전 중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 시점을 보다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관리가 강화될수록 정비 효율은 점점 높아집니다. 더불어 축적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분석될 경우 고장 패턴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정비 계획 자체의 정확도가 더욱 향상됩니다. 나아가 동일 계열 부품 간 비교 분석이 가능해질 경우 특정 부품의 취약 구간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으며 이는 예방 정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은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기반 운용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기체 운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정보는 정비 판단에 활용되며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기술이 축적될수록 외부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정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운용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함께 발전할수록 정비 판단 속도 역시 향상되며 이는 실제 작전 준비 시간 단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경우 기체별 상태 차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운용 효율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정비 주기를 고정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정비 비용이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 활용이 부족해 고장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고 작전 중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전력에서는 정비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지면서 기체 손상이 확대되는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비 판단이 경험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비 방식의 차이가 전력 운용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LRU 공급망 설계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품을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수록 정비 시간은 줄어들고 기체는 빠르게 임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부품 확보와 배치 전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록 긴급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전체 전력 운용 흐름은 끊김없이 이어집니다. 특히 주요 부품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할 경우 특정 상황에서도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전력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경우 부품 부족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 전체 운영 안정성은 한층 더 높아집니다. 전투기 도입은 군사 전력 강화라는 의미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관계라는 중요한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투기가 배치되는 공군 기지 주변 지역에서는 소음 문제와 환경 변화, 지역 경제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관리하는 작업은 현대 국방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역시 향후 공군 기지에 배치되면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전투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행 훈련 일정은 인근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도입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영향 평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는 비행 경로 조정, 훈련 시간 관리, 소음 저감 장비 연구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됩니다. 한국 공군은 이미 기존 전투기 운용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지 주변 지역 주민과의 협의 구조를 통해 훈련 일정이나 비행 경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군사 작전의 필요성과 주민 생활 환경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KF-21이 도입되면 협력 구조 역시 함께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전투기 운용 환경에 맞추어 소음 관리 방식과 주민 소통 방식이 함께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투기 전력 강화와 지역사회 안정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 도입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군 기지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정비 시설과 항공 관련 산업 활동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 산업 구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항공 정비 기술과 관련된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KF-21 사업에서는
국내 방산기업과 연구기관이 대규모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 구조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항공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확산은 지역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공공 감시와 투명성 확보 역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됩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개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국회와 감사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합니다. 사업 진행 상황과 예산 사용 내역이 검토되며 필요할 경우 개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즉, 국방 연구개발 사업이 공공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KF-21 사업 역시 이러한 관리 구조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연구 개발 일정과 시험 결과에 대한 정보가 일정 수준 공개되었으며 정책 검증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대형 방산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방산 사업이 투명성 문제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계약 절차와 비용 구조가 공개되지 않아 정치적 논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산 사업에서 투명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한국의 경우 방산 사업 관리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과정과 전력 도입 절차를 관리하는 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며 공공 감시 구조 역시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과 운용 과정에서는 무기 수출과 관련된 윤리적 기준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됩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무기 수출이 단순한 경제 활동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수출 대상 국가의 정치 상황과 인권 환경, 지역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무기 수출이 지역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민간 피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규범과 협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수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무기 수출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수출 정책이 요구됩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현대 방산 정책의 중요한 과제인데, 특히 첨단 무기일수록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수출 결정 과정에서 외교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F-21 전투기는 향후 해외 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수출 대상 국가의 정치 상황과 지역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출 계약 과정에서는 운용 목적과 운용 환경에 대한 확인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무기 사용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해외 사례에서는 무기 수출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전투기 판매가 인권 문제와 연결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기 수출 정책이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외교와 윤리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무기 판매 계약 이후 정치적 압박이나 외교 갈등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 과정에서 국제 협약과 국내 법률을 기반으로 심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상 국가의 안정성, 지역 안보 상황, 국제 규범 준수 여부 등이 검토됩니다. 책임 있는 방산 수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러한 관리 구조가 유지될 때 방산 수출은 경제적 성과와 국제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시민 보호 문제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됩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군사 목표뿐 아니라 민간 기반 시설 보호가 중요한 전략 요소입니다. 전력 시설과 통신 시설, 교통시설과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은 국가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시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시민 생활과 국가 운영이 동시에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군과 민간 기관 간 협력 구조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군과 민간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계획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재난 대응과 국가 안보 상황에서 모두 활용됩니다. 특히 국가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재난 대응 훈련과 위기 대응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위기 상황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실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훈련을 통해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 절차가 점검되며 대응 체계의 실효성이 확인됩니다. KF-21과 같은 전투기 전력 역시 이러한 국가 방어 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중 방어 능력은 국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중 위협을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은 시민 안전과도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장거리에서 접근하는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 방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KF-21 추가 양산 계약이 갖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의미는 이 사업이 더 이상 단일 기존 개발에 그치는 성격이 아니라 국가 방위 전략 안에서 반복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전투기 확보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첫 양산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물량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은 여러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첫 계약은 정치적 판단이나 상징적 의미가 크게 작용할 수 있지만 추가 계약은 훨씬 냉정하고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능 달성 여부, 개발과 시험 일정의 준수, 비용 관리 능력, 향후 개량 여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된 이후에야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KF-21의 추가 양산은 이미 여러 차례의 내부 평가와 검증 절차를 통과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공군의 중장기 전력 구성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KF-21은 노후 기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보조 전력의 성격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공군 전투기 전력의 중심축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추가 양산 물량이 확정되면서 조종사 양성 체계와 정비 인력 운용 계획 역시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 운용을 전제로 보다 안정적인 틀 안에서 설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투기 한 대를 개별적으로 들여오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기종을 오랜 기간 운용하면서 전술과 운용 개념, 정비 노하우를 함께 축적해 나가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시뿐 아니라 평시 훈련과 대비 태세 측면에서도 공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KF-21이 보여주는 또 다른 강점은 국내에서 통제 가능한 장비 구성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핵심 장비나 무장 연동 체계가 외국에 종속되어 있어 개량이나 운용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정 국가의 승인 없이는 장비 업그레이드가 지연되거나 실제 작전 환경에 맞춘 조정이 쉽지 않은 사례도 현실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반면 KF-21은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중이 높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비교적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추가 양산은 이러한 장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전제로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의 부정적인 사례는 이 지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대비됩니다. 일부 국가들은 야심차게 도입한 신형 전투기가 양산 단계에서 반복적인 결함 수정에 들어가면서 실전 배치 시점이 계속 늦어졌고 그 사이 공군 전력 공백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도입 비용이 초기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추가 물량 확보를 포기하거나 계획했던 도입 대수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체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훈련과 작전 운용 모두에서 제약이 발생하고 전력 완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KF-21은 현재까지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추가 물량 계약을 통해 전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이 대목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속성입니다.
방산산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간에 걸친 생산 경험과 품질 관리 능력 축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KF21 추가 양산은 조립 라인과 시험 인프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곧 공정 안정화와 품질 관리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점차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축적 과정은 단기간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 격차와 생산 경쟁력의 차이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추가 양산 계약은 바로 이 축적의 시간을 국내 산업 전반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KF21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례 중 하나는 공군과 제작사 그리고 관련 업체 간의 소통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용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요구 사항이 생산 과정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험과 평가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해외 전투기 도입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외국 기체의 경우 제작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개량 일정이 조정되거나 소규모 운용국의 요구가 뒤로 밀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KF21은 국내에서 운용되는 기체인 만큼 공군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추가 양산은 이러한 구조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